과연 2021년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떤 응전을 하게 될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도전과 응전 중에 저는 굉장히 긍정의 도전과 응전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조업이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을 배에 실어서 신흥국가 선진국에 수출해서 우리의 국가의 부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해 왔던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조업 강국 몇 나라를 꼽으라면 유럽의 독일, 아시아의 일본, 중국, 대만, 그리고 한국, 이 정도를 꼽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2021년에 제조업의 부흥을 얘기할까요? 자, 2020년에 글로벌 팬데믹이 어떤 나라에 가장 심각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연 미국이죠. 그 다음에 유럽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제조업 강국은 아닙니다. 서비스업 강국이죠. 어떻게 됐나요? 이 코로나 팬데믹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엄청난 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돈을 법니다. 근데 아마 이 강연을 듣고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해외여행 가신 분들 아마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려워진 거죠. 동시에 그 나라들의 제조업 기반도 굉장히 취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조업 중단을 비롯한 이 제조업 사이드의 셧다운도 그 나라는 굉장히 심각하게 겪었던 거죠. 그래서 2020년과 2021년 초반까지 이렇게 쭉 해보니까요, 서비스업은 굉장히 빠르게 붕괴가 됐는데 대신 서비스의 지출을 줄이면서 제품을 사는 소비는 그닥 줄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집콕이라는 용어 많이 씁니다만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또 사람을 많이 못 만나니까 집에서 여러분 뭘 많이 하세요? 영화 많이 보시죠? 영화관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보다는 저 고성능의 대화면 TV가 필요한데, 그래서 실제로요 2020년에 TV가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글로벌 팬데믹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자동차가 오히려 많이 팔립니다. 왜 그럴까요? 겁이 나니까 대중교통을 쓰기보다는 나 혼자 안전하게 자동차를 타야 되겠다, 이런 수요가 또 많이 생긴 거죠. 제조업이 나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제조업은 코로나19 때문에 조업 중단을 비롯해서 셧다운이 많이 된 거죠. 그리고 선진국의 유통기업들이 차마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수요가 생기고 또 2021년은 당연히 그 수요가 더 생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창고를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리스타킹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많이 팔릴 것을 대비해서 그들 유통기업의 창고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조업 국가들이 바빠지죠. 자, 작년 10월 이후부터요 우리 수출이 조금씩 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글로벌 팬데믹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인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우리 수출이 증가로 반전을 합니다. 바로 그 리스타킹, 선진국의 창고를 채우려는 수요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우리 제조업이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산업은 이른바 빅사이클이 도래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반도체 빅사이클도 얘기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좋은 차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경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 이들 전방 산업에 줄을 대고 있는 부품 소재 장비 회사들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의 주가가 참 좋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가장 주가가 좋고요.
일본도요, 여러분 30년 만에 가장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던 중국 시장도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타이완 굉장히 좋죠. 한국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 동학개미 운동 때문이라고들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제조업의 회복, 부흥과 함께 보셔야 될 겁니다. 해외 언론,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혹은 블룸버그나 CNBC 같은 해외 유력 매체들 기사 중에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글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한 30여 년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해외 언론으로부터 회자되는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 대기업들이 해외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대기업들이 해외 공장 짓고 해외 유력한 회사를 M&A하고 이런 류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쉽죠. 한국에 공장 짓고 한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뉴스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렇죠.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대기업들이 굉장히 큰 투자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기업들을 볼 때 걱정했던 게 그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2세, 3세, 4세로 넘어오면서 투자보다는 수성을 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이 대그룹들, 계열사들 이 합쳐서 이렇게 보면 수성보다는 내가 먼저 치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경영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대기업들이 제조 단위에서 해외에 진출하고 글로벌 M&A 시장에서 유력한 기업들을 사게 되면 그 생태계에서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나라의 중견 중소기업들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것을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줄여서 소부장기업이라고 합니다마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19년 7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일본에서 아주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소재 이거 한국에 수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죠. 그래서 한일 간에 굉장히 외교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환경을 저희가 기억합니다마는 어쩌면 그때 그 상황이 우리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에게는 더욱더 좋은 기회가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대기업들을 움직여서 그분들이 조금 더 좋은 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대기업들도 만약에 일본으로부터 100% 수입하던 핵심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위기의식 같은 것들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이 해외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 밑에 단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도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제가 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금융시장, 특별히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우리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변화의 추이입니다. 2000년도와 2020년도 이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혹은 20위 이렇게 보시면요. 빨간 이 테두리로 되어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20년 사이에 시가총액 순위를 다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2020년 말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전 세계 D램 쪽에 1, 2위 하는 회사로 시가총액 1, 2위를 하고 있고요. 전에 전혀 주목받지 않았던 업종의 회사들이 3위부터 10위까지 포진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회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전 세계에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라는 건 정말 외곽에 후미진 곳에서 전혀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산업이라고 여겨졌는데 어느 틈엔가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바이오 시밀러입니다마는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고 CMO라고요. 좋은 약을 개발하면 그걸 위탁 생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1등하는 기업이 한국에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런 회사고. 그리고 어쩌면 미래에 반도체만큼 큰 비즈니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여러분 뭡니까? 전 세계 자동차가 만약에 1억 대가 지금 팔린다면요, 그 중에 3% 내지 4%가 현재 전기차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의 침투율이라고 하는 게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빨리 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뭡니까, 여러분? 배터리입니다. 만약에 전기차를요, 우리가 만드는데 한 3천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이 배터리에 필요한 비용이 그 3천만 원 중에 적어도 40% 이상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만큼 중요한 핵심 부품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1, 2등을 구가하는 기업이 우리 기업입니다. LG화학이고요. 삼성 SDI 같은 회사도 5위권 이렇게 하고 있죠. 굉장히 유망한 산업에 선점을 하고 있어서 우리 주시장에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에 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두 회사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요, 그냥 우리가 카톡하고 또 검색하는데 국한되지 않고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웹툰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시장에 북미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카카오는 또 일본 시장에서 웹툰 시장을 굉장히 잘 공략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기술 기업들, IT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눈에 많이 띄입니다. 그래서요, 일부 분석가들은 우리 주식시장에 업종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코스피의 나스닥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큰 변화가 있었는데 대체로 그 변화가 포스트 코로나 세계에 맞는 그 기업들로 채워져 있고, 향후에 훨씬 더 큰 비즈니스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로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 2021년에 대한민국 경제는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들을 풀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020년보다는 2021년이 조금은 더 좋은 기회를 국내외적으로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의 근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강연 처음에 말씀드린 리커버리, 전 세계의 경제가 2000년보다 2021년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새 정부의 정책, 그리고 우리 제조업이 강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의 구조가 2020년 전보다 2021년 이후가 조금은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낙관론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강연에는 조금 새롭게 봐야 될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